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농지법 위반 논란이 일었던 행정시장에 이어 김희연 정무부지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선거 공신 보훈 인사와 부하 직원 폭행 논란도 있었지만 도의회는 김 후보자에게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선 도의원에서 제주도 정무부지사 후보자로 변신한 김희연 후보자.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오영훈 도지사의 선거 공신 보훈 인사가 아니냐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전략공천으로 인한 그 어떤 보상 차원으로 정무부지사 후보로 내정되었다는 여론이 있는데 우리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있는 의식이 비슷한 사람끼리 서귀포 시장, 제주시장, 정무부지사를 했을 때 올바른 도민의 합리적인 여론을 잘 전달하고 반영될 수 있겠느냐. 아마 삼선위원회 경륜과 또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문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나. 그런 과정 속에서 정무부지사의 역할에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내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음주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와 제주도 관광협회 상금 부회장 재임 당시 부하 직원을 폭행했다는 논란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강원도 정선 카지노에 간 적이 있죠? 네, 있습니다. 예. 거기 술자리에서 그 협회 모 직원에게 폭행한 적 있습니까? 서로 간에 그런 일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분한테도 미안하고요. 또 어쨌든 공직 생활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관광협회 이끄는 과정 속에서 제가 너무 과도한 행동이 아니었나. 네. 반면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은 같은 당 원내대표였던 김 후보자를 감싸거나 치켜세워 눈길을 끌었습니다. 위원장님 그 두 번 하셨고 그다음 부의장님 이렇게 하시면서 아마 업무 능력은 굉장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있는 청렴성도 지금 검증받고 있고. 농지법 위반 또는 주민등록법 위반 사항이 보이지 않아서 본 의원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도의회 인사청문 특위는 김희연 후보자에 대해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정무적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무부지사로 임명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농지법 위반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고 있는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의 농지를 매각하고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종우 서귀포시장도 자녀 명의의 농지 문제를 원칙에 따라 깔끔하게 정리하고 자신이 받은 농민수당도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국농민회 총연맹 제주도연맹은 오늘 두 시장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이후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두르는 사건이 급증하면서 경찰이 지난 2월부터 대응 강화에 나섰는데요. 6개월 만에 붙잡힌 인원이 200명을 넘고 50여 명은 구속됐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의 한 주민센터. 한 남성이 들어오자마자 공무원들을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나와! 자, 나와! 사진 찍습니다. 예. 사진 찍습니다. 죽어! 아유 씨. 말로 하세요. 나오라고. 말로 하세요. 출동한 경찰을 밀치더니 가방에서 돈을 꺼내 마구 뿌립니다. 안 가져와. 자신의 전화를 끊었다며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이 남성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번에는 제주 시내 한 식당. 모자를 쓴 남성이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칩니다. 삿대질을 하며 일행과 싸움을 벌이더니 말리던 식당 주인도 다쳤습니다. 술 먹을 힘이 좋으니까 가락하게 그냥 확 밀려보니까 그냥 입구에다 씹어진 거라 내가. 걱정됩니다. 영당도 무슨 일이 날까 좀 걱정돼요. 이 남성도 폭행과 특수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지난 2월부터 6개월 동안 도내 3개 경찰서에 설치된 주치폭력 수사 전담팀에 검거된 인원은 218명. 이 가운데 경찰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을 강화한 주치폭력 공무집행방해 사범 등 58명이 구속됐습니다. 올 들어 제주 인구 10만 명당 폭력 사범은 전국 평균의 2배 가까운 452명.
이 가운데 술에 취해 폭력을 저지른 비율은 31%로 전국 평균보다 4%포인트 높습니다. 제주는 여건상 술을 마실 수 있는 시설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한 2배 정도 많습니다. 경찰은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두른 사범에 대해 재범 가능성 여부를 분석해 구속 수사하겠다며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하면 적극 신고하고 과도한 음주는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일본 제2의 도시 오사카에는 아직도 많은 제일제주인들이 살고 있죠. 특히 최근에 한류 붐을 타고 명소로 거듭난 이쿠노구 코리아타운에 제일제주인의 역사를 담은 자료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제일동포 43만여 명 가운데 한국적 동포의 30%가 모여 살고 있는 일본 오사카. 특히 많은 제일제주인들이 거주하는 이쿠노구 코리아타운은 지난해 방문객이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로 한국 여행길이 막힌 일본 내 한류 팬들이 한국 음식을 맛보고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찾아든 겁니다. 올 초 인근 세계 상점가가 통합해 사단법인을 조직한 제일동포 상인들. 제일동포와 일본인 모두가 공생하는 거리로 만들겠다는 뜻을 내걸고 역사 자료관 건립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제일동포들이 모여 살게 된 역사적 배경은 잊혀져가고 한류 상품으로만 소비되는 것이 안타깝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역사의 사실이란 이런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애들이 흥미도 별로 없고 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결국 관심 가지려고 지금 안 하는 게 지금 현실이지 않습니까, 지금? 부지와 건물은 홍성익 이사장이 자신의 아틀리에를 제공하고 일본 내 관련 학계와 활동가들이 지원과 기금 모금에 나섰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실 일본 시민분들 또 한국 시민분들 이외에도 세계 여러분이 그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 한 조금이라도 그 기부금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사카 제일동포의 역사를 담을 자료관은 1923년 제주와 오사카를 잇는 연락선이 생긴 지 100년이 되는 내년 문을 열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50년) 전 단양 남한강에 있는 시루섬에서는 태풍으로 섬이 완전히 물에 잠기자 지름 4m 물탱크에 무려 200명이 대피해 밤샘 사투 끝에 살아남은 일이 있었습니다. 시루섬의 기적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당시의 주인공들이 반세기 만에 다시 현장에 모였습니다. MBC 충북 김은초 기자입니다. 50년 전인 1972년 8월 19일 단양 남한강의 시루섬. 마을을 품은 섬 전체가 순식간에 물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우리도 이제 다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거 물이 그냥 땅엔 한 개도 없었으니까. 눈에 띈 피신처는 섬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물탱크. 고작 지름 4m 물탱크에 무려 198명이 올랐고 물이 빠질 때까지 무려 14시간을 밤을 새우며 버텼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후 100일 된 아기가 숨지는 끔찍한 기억을 공유하게 됐습니다. 뽀치가 발톱부터 다 빠졌어요. 내가 어떻게 그러는지 몰라. 이 발걸음을 꼬부려가지고 뽀태기느라 안고 뽀태기느라고. 모두가 실종됐을 거라 여겼던 현장에서 살아 구조된 주민은 197명. 시루섬의 기적으로 불리는 당시의 주인공들이 반세기 만에 현장에 모였습니다. 이후 충주댐 건설로 섬이 수몰되면서 뿔뿔이 흩어졌던 당시 주민 60명이 옛 고향 땅을 밟았습니다. 50년 전 오늘을 제2의 생일로 기억하는 주민들은 당시 생사를 함께했던 서로 앞에서 눈시울을 붉힙니다. 아기가 꿈틀거리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죽은 거는 아는데 그냥 안고 앉았었어요. 그래도 산 사람이나 살아야 되겠다고 그냥 말 안 한 거지요. 시루섬의 기적 50주년을 기념해 단양군이 전국 각지로 흩어진 생존자들을 일일이 찾아 초청했습니다. 모두를 위한 제2의 생일잔치도 마련했습니다. 생사의 기로에서 이분들이 서로 갈등하지 않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협동하고 단결하고 희생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킨
단양구는 시루섬의 기적을 담은 다큐멘터리와 책, 영화를 만들고 내년 중으로 섬을 오가는 출렁다리도 개통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어젯밤은 주무실 때 꿉꿉함이 조금 덜 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25일부터 제주는 기상 관측 이래 53일 동안 가장 많은 열대야가 이어졌었는데요. 이제 열대야도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오고 있지만 아직 제주는 덥고 습한 남서풍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낮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낮 체감 온도가 31도 안팎까지 올라서 활동하는 데 더운 감이 있겠습니다. 하늘은 맑겠고요. 구름 사이로 햇볕이 강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3, 4도가량 떨어졌습니다. 현재 기온 23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북부와 남부 지역 30도, 서부 지역 28도가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맑겠고요. 오늘 낮 기온 30도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물결은 제주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제주 남쪽 먼바다로는 물결이 1에서 2m 안팎으로 잔잔하겠습니다. 갈수록 낮더위가 누그러들겠는데요. 주말에는 예년 이맘때 날씨를 보이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제주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논평을 통해 오영훈 지사가 인척을 6급 수행비서로 채용했다는 사적 채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농지법 위반 논란 인사의 행정시장 임명에 이어 친인척 채용으로 정실 인사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다며 도정 출범 초기 인사 참사로 도지사의 직무수행 평가가 전국 최하위권을 맴돌면서 도정 운영 동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 MBC가 보도한 유흥주점 단속 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현지 경찰관과 유흥업소 관계자 9명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와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재작년 12월 코로나19로 영업이 중단된 상황에서 몰래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오늘 서귀포시 중문 색달해변에서 멸종 위기종인 바다거북 6마리를 방류합니다. 이번에 방류되는 바다거북은 수족관에서 인공 부화돼 증식된 메부리 바다거북 3마리와 야생에서 다치거나 좌초돼 구조된 푸른 바다거북 2마리, 붉은 바다거북 1마리입니다. 해수부는 바다거북 5종을 해양보호생물로 보호하고 있고 2017년부터 바다거북 134마리가 바다로 되돌아갔습니다. 폭발물 테러를 가정한 대규모 구조 종합훈련이 제주항 여객선 터미널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경찰과 소방, 병원 등 도내 20여 개 기관에서 165명이 참가해 제주항의 터미널에 테러범이 폭탄을 터뜨려 건물이 무너지고 불이 나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테러 진압과 인명구조, 사상자 응급처치 태세 등을 점검했습니다. 도심 차량 혼잡에 대응한 렌터카 총량제가 2년 더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현행 렌터카 차량 대수를 유지하는 선에서 수급 조절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다음 달 초에 자동차 대여 사업 수급 조절 위원회를 열어 총량제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도내 렌터카는 2만 9천여 대이며 렌터카 업계는 최근 관광객 증가로 신규 등록 허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